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정신없이 움직였는데 대체 내가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허무하게 하루가 끝나버린 느낌. 저도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가 끝났을 때 정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 앱, 또 플래너까지 남들이 좋다는 거 다 써봤죠. 그러다 최근에 뇌과학 기반의 시간관리 책을 제가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몇 년간 제가 스스로 해왔던 방법들이 뇌과학적으로도 또 효과가 있고 입증된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구나. 오늘 영상은 단순한 시간 관리 팁은 아닙니다. 그 대신 뇌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늘 쫓겨 사는 느낌이 드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루틴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려면 단순히 투두리스트,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하는 건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타임 블로킹, 즉 하루를 시간 단위의 블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의사결정이라는 피로에 정말 취약하다는데요. 특히나 매 순간 선택이 반복되면 집중력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타임 블로킹으로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시간의 블럭대로 구분하고 내가 할 일들을 집어넣는 행위만으로도 우리 뇌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피로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잠자고 먹고 그리고 일하고 육아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 필수적인 5가지는 고정 시간을 꼭 확보해 두었어요. 그 외의 시간에는 자기 개발이나 여타 다른 일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면서 시간 관리를 해왔어요. 특히나 고정 시간을 활용하면 그 시간대는 꼭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뇌 속에 전달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 시간대에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타임 블로킹의 가장 핵심은 골든 타임을 설정해 놓는 건데요. 우리 뇌는 시간대에 따라서 에너지와 집중력이 달라지는데요. 실제 뇌의 가장 골든 타임은 기상 직후의 2~3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직장인들이 일어나서 씻고 출근 준비하고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미 출근해서 책상을 앉을 때쯤에는 이 골든타임이 끝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쓸 수 있는 골든타임은 오전 9시에서 11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집중 근무 시간이라고 저 스스로 정하고 그날 가장 중요한 업무, 가장 꼭 맞춰야 될 업무는 그 2시간 내에는 꼭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 고정 시간대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수면 시간인데요. 이러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수면이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또 6시간 이하 잠을 잘 경우에는 이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충분한 수면은 꼭 지켜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하기 싫은 일 있죠. 저조차 자꾸 미루게 되면 더 하기 싫고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가지 방식으로 미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저 스스로 마감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정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존재잖아요. 특히나 마감 임박이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들이 분비가 돼가지고 즉시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뇌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걸 돕는다고 합니다. 이건 10시까지, 이건 1시간 안에 끝내자라고 제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하다 보면 뇌는 그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는 집중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업무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저는 타이머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켜놓고 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실제 그 시간 안에 또 많은 일들이 또 다 맞춰져 있더라고요. 2번째는 정말 하기 싫은 일과 좋아하는 일을 묶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글쓰기를 당장 쓰는 게 귀찮다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랑 연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다 쓰고 나면 커피 한 잔을 마시겠다. 싫은 일을 했을 때 저한테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보상이 있으면 뇌는
이런 귀찮은 일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글 시트로 제가 시간 관리하는 루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트를 만들게 된 가장 큰 목적은 계획 대비 제가 시간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해볼까 싶어서 구글 시트에 필요한 부분만 좀 정리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적어보고 하루에 해야 될 계획들을 일단 시간 블록별로 세워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난 뒤에 계획대로 실제 그 시간들을 잘 썼는지를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 보면 제가 계획 대비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어디에서 조금씩 새어나가는지, 또 나의 시간을 쓰는 미세한 버릇 같은 것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향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일전에 김경일 교수님이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서 이 시트에다가 매일 오늘의 기분과 오늘의 태도를 점수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느끼는 기분과 태도가 어디서 좀 영향을 받게 됐는지를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잠이 모자라서 기분과 태도가 안 좋았는지, 매일 제가 기록하는 태도, 기분 점수로도 제 시간 관리에 따라서 저의 컨디션도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 시트는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고 노트북이나 폰으로 어디서든 또 확인하고 또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제가 기록하고 또 피드백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쓰는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는 시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되게 유용한 자원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뇌과학 기반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타임 블로킹이었죠. 하루를 시간 단위로 블록화 해놓고 꼭 필요한 일들은 고정 시간으로 확보해 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업무 집중 시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집중 근무 시간, 비집중 근무 시간을 잘 구분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직접 내가 마감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었죠. 이 마감 시간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일의 집중력을 올리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빠르게 마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기 싫은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하기 싫은 일을 끝마치고 또 좋아하는 일과 연계를 해서 작은 보상이라도 주면 뇌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조금 더 또 집중력 있게 잘 끝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시간 관리의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하루 또 인생이 달라지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